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피카츄 빵으로 유명한 회사죠. SPC 섭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에스린 방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우선 현재 주가가 79,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 2022년도 예상 ROE인 15.76%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68,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2023년도 예상 ROE가 16.20%이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7만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모두 현재 주가 대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합당화할 만큼 회사가 굉장히 재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1945년도 상리당으로 설립된 회사로 68년도에 삼립식품 공업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B2C, B2B 대상의 베이커리, 밀가루, 육가공, 신선식품 등 영위하는 사업이 대체로 음식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결 종속회사는 6개 정도가 되고 SPC GFS, 상록웰가, 상해 GSF 무역 유한공사 등이 있습니다. 주주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리크라상 외 특수관계 5인이 73.57%의 비중을, 자사주가 6.07%이고 나머지 기타가 20.36%로 우리가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SPC 삼립이 0.04%로 CJ 제일제당과 오리온에 비해서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SPC부터 CJ 제일제당, 오리온 모두 절대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영진을 살펴보면은 대표이사 이석환 씨가 2019년부터 10월 달까지 역임을 했고 그 이후에 황종현 씨가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최근 5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 1975년도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베이커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24.6%, 푸드 사업 부문이 24.6%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유통 사업 부문이 48.1%로 단일 사업 부문에서는 유통 사업 부문이 가장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베이커리 사업 부문은 빵과 샌드위치 케이크류를, 푸드 사업 부문은 밀가루 계량, 그다음에 육가공품, 신선식품 제조 판매, 그다음에 직영점과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유통 사업 부문은 식재료 및 관련 식자재 유통, 그다음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대규모 설비의 지속적인 투자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치 산업으로 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에 냉장, 냉동을 아우르는 유통 물류 체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빵 산업은 양산빵 시장과 베이커리 시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베이커리 시장은 아시다시피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트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내외 시장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과 소비 수준의 상상, 그 다음에 다양한 먹거리 등의 탄생 및 음식 컨텐츠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서 국내 음식에 대한 산업은 대내적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수 비중이 높은 산업군이라는 점은 출생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카테고리 대비 경쟁 강도가 치열하지는 않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좌측 상단에 자본금부터 자산까지 연도별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요.
자본금은 0% 성장할 때 자본은 6%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쌓여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는 그보다 높은 수준인 15%씩 성장을 했는데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431억 원, 그 다음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3,350억 원일 때 부채는 8,880억 원 정도로 실제 자본 대비 부채가 한 2배 정도 넘어가는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항상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자 보상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자 보상 배율은 2021년도 말 기준 7.12배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 이 회사가 레버리지를 사용해도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빚을 갚고도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인데요.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매년 10%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도 10%대의 성장을 보여서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7.9%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7% 중반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9.9%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당기 순이익도 8.1%씩 성장을 해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봤는데요.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ROIC가 4.85%, 202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었고요. 2021년도에는 8.44%로 다시 반등을 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보면은 19년도에는 마이너스 941억 원, 2020년도에는 1091억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마이너스 1,436억 원으로 이렇게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은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요. 19년도에는 B사분면 끝자락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20년도에는 C사분면 끝자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1년도에는 B사분면 쪽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0년도에 마이너스 124억 원을 찍은 후에 다시 반등을 해서 플러스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곡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질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그 다음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질 자체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추이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오르지 않은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당기순이익은 8%씩 성장할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5%씩 성장을 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79%씩 성장한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치 산업이고 경쟁이 아주 급속도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SPC 삼립의 최근 3년 동안의 주가는 마이너스 2%로 코스피 주가보다는 조금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시장 수익률에 범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주당 배당 금액이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주당 배당액은 11.9%씩 성장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36.5%씩 성장했으며 배당 성향 또한 13.4%씩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고채가 3년 기준으로 3.18%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 배당 수익률이 2.12%이기 때문에 국고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배당주로 봤을 때는 양호한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에 대해서 같은 산업에 있는 군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비교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다시피 SPC 삼립부터 현대차의 현재 주가가 다음과 같고 적정 주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업사이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CJ 제일제당과 비슷한 추이를 보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인데요.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PC 삼립이 주가가 앞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 실제 살펴봤듯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프리캐시플로우 또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작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SPC 삼립인데요.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내수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꾸준히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지만 기업의 성장성 자체가 아주 높은 상태라고는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평가 여부를 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 2개 반 정도가 적당해 보일 것입니다. 배당 성장성은 다행히도 최근 5년 동안 주당 배당금을 꾸준히 상승시켜 왔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자 보상 배율과 같은 그러한 지표들에서는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회사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 같은 것을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마이너스의 폭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별 2개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PC 삼립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